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4입니다. 먼저 푸마는 크게 3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트레이닝 데이, 레이스 데이. 에브리데이 라인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쿠셔닝을 담당하는 모델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이 벨로시티 나이트로 4라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브리데이에서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포레버런 나이트로 2가 바로 에브리데이 라인업 중에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지력을 담당하는 일렉트리파이 나이트로 3. 두 번째 라인업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라는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할 때 신는 라인업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파워 플레이트라고 하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된 대표적인 푸마의 슈퍼 트레이너 DBA 나이트로 3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DBA 나이트로 3라는 모델 외에도 맥스 쿠셔닝을 담당하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매그니파이 나이트로 3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슈퍼 맥시멈 쿠셔닝을 담당하고 있는 푸마의 모델은 바로 매그맥스 나이트로라는 모델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라인업이 바로 레이스데이 카테고리예요. 레이스데이 라인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대회 당일날 신는 러닝화라는 거죠. 첫 번째가 DBA 나이트로 엘리트 3.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패스트 R 나이트로 3라는 또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패스트 RB 나이트로 엘리트라는 모델입니다. 생긴 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푸마는 에브리데이, 트레이닝 데이, 레이스 데이 이렇게 3개의 라인업을 갖춰놨고요. 그 라인업 안에 대표 모델들을 포진시켜서 지금 모든 러닝화 라인업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매 해마다 모델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푸마의 러닝화 라인업들을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이 아이가 바로 벨로시티 나이트로 3예요.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는 나이트로 폼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는 EVA 소재로 만든 프로폼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달렸을 때 안정성과 내구성은 지면과 맞닿는 이 프로폼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반발력과 소프트함은 상단부에 있는 이 나이트로 폼이 잡아준다. 그런데 이 미드솔의 구조가 벨로시티 나이트로 4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미드솔은 풀 나이트로 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드솔 전체를 나이트로 폼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벨로시티 나이트로 4를 제가 오늘 리뷰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미드솔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나이트로 폼은 소재가 알리파틱 TPO라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알리파틱 TPO라는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라이트웨이트. 굉장히 경량이에요. 하이 에너지 리턴. 반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굿 듀러빌리티. 그러니까 내구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특징은 바로 소프트니스와 소프트의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성을 같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장점 4가지를 가지고 있는 미드솔 폼이 바로 이 나이트로 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는 36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26mm, 그래서 옵셋은 10mm입니다. 이 미드솔의 높이는 전작인 벨로시티 나이트로 3와 동일해요. 하지만 미드솔의 소재를 100% 나이트로 폼으로 바꿨다. 이게 가장 큰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미드솔의 특징입니다.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어퍼는 브랜드에서는 프리미엄 엔지니어드 니트를 사용했다. 스트레치성이 굉장히 좋은 니트 소재를 썼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리뷰해드리는 이 벨로시티 나이트로 4는 제품명 자체가 벨로시티 나이트로 4 와이드예요. 어퍼의 3차원적인 공간감은 와이드 기준으로 굉장히 전작에 비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이 와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토박스가 굉장히 여유로워졌다. 그리고 토박스의 공간감과 더불어 프리미엄 엔지니어드 니트라고 하는 이 소재의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신발을 발을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포근하게 발등을 덮어줍니다. 이게 토박스의 3차원적인 공간감과 맞물려서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을 준다. 다음은 이 어퍼의 쉐입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우측에 있는 제품이 이제 벨로시티 나이트로 3인데 이 제품은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일자 타입이죠. 그래서 신었을 때 엄지발가락 쪽이 어퍼의 안쪽이 계속 닿아요. 그리고 신었을 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발등의 높이가 낮다 보니까 신발 안쪽에 있는 공간이 좁은 거죠. 그럼 신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좌우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불편하니까 저도 이제 슈레이스를 느슨하게 풀게 되죠. 슈레이스를 느슨하게 푸는 순간 이 발목 쪽을 이렇게 오므려지면서 잡아줘야 되는 이 어퍼의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므려지는 패턴이 아니라 발목 쪽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이게 이제 전작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어퍼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점이었는데, 이번에 벨로시티 나이트로 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신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퍼의 패턴이 벌어지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와이드로 구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도 이제 그런 착화감을 느끼실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퍼에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카라 안쪽에 있는 패딩, 그리고 힐 카운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힐 패딩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이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발목 카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 그리고 힐 카운터 안쪽에 들어가 있는 힐 패딩은 두툼하기가 아주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작인 벨로시티 나이트로 3도 발목 카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과 힐 카운터 안쪽에 힐 패딩이 엄청 두툼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신었을 때 발목에 락다운 되는 능력, 그리고 일체감은 일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벨로시티 나이트로 4로 업그레이드 하면서도 이 발목 쪽 안쪽에 들어가는 패딩과 힐 카운터 안쪽에 들어가는 이 힐 패딩도 아낌없이 패딩을 사용했다. 그래서 락다운이 거의 전작과 동일하게 굉장히 락다운 되는 능력이 좋다. 그리고 일체감도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어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리플렉티브를 여러 곳에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달릴 때 뒤쪽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추거나 아니면 자전거의 불빛 같은 것들이 비쳤을 때 바로 반사할 수 있는 반사판이 붙어있는 이 리플렉티브 원단이 이 뒤꿈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자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꿈치에는 굉장히 넓은 부분에 리플렉티브 원단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리플렉티브 원단 중앙에는 마치 불꽃이 일어나는 화염 사이를 뛰는 점핑캣, 이 푸마의 심볼인 점핑캣이 이렇게 딱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어퍼의 가장 상단부 있죠. 이 상단부 쪽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양쪽에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리플렉티브 원단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 쪽에도 앞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치면 발등에 리플렉티브가 있기 때문에 또 움직일 때 사람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리플렉티브가 적용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슈레이스 중앙에 리플렉티브 원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끈도 빛을 비추면 이 신발끈의 중앙에 리플렉티브 원사가 지나가기 때문에 신발끈도 같이 반사한다. 슈레이스의 압박감을 잘 걸러줘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발등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설포인데, 이 푸마 벨로시티 나이트로 4에 사용된 설포는 뭐 안쪽에 막 이렇게 패딩 같은 게 인위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약간 이중 조직의 원단을 사용해서 원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레이스는 잘 걸러내줘요. 만약 설포의 끝부분, 가장 상단 부분이 길이가 조금만 길어도 이 끝부분이 발목을 칠 수가 있어요. 이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설포의 길이는 아주 최적의 길입니다. 그래서 달릴 때 발목을 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설포의 끝부분, 이 끝부분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인조 스웨이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포의 끝이 달릴 때 발목을 칠까 하는 우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화이트로 되어 있는 미드솔은 나이트로 폼이고요. 그리고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푸마 그립, 그 유명한 푸마의 아웃솔 러버입니다. 이 푸마 그립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푸마 그립의 이 러버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한 2mm, 한 3mm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구성이 좋죠. 그래서 푸마를 신으면 오랫동안 달려도 이제 아웃솔 이 부분이 잘 견뎌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푸마 그립의 접지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뭐 빗길이나
그다음 미끄러운 이런 길들을 달릴 때 이 푸마 그립이 아주 지면을 꽉 잡아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푸마 그립의 특징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경량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아웃솔에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러닝화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된 도로 위를 달릴 때 신는 로드 러닝화, 이제 산속을 달릴 때 뛰는 트레일 러닝화, 이렇게 이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 로드와 트레일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러닝화가 인기예요. 그런 모델들을 이제 브랜드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이제 그래블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브랜드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블이나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러닝화를 이렇게 딱 들어서 바닥을 보면요, 바닥이 비브란 미드솔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러그의 높이가 트레일 러닝화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2mm에서 한 3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드 러닝화보다는 좀 두껍고, 그 다음에 트레일 러닝화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오늘 리뷰해드리는 이 벨로시티 나이트로 4가 바로 그러한 그래블 라인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런 푸마 그립을 갖고 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5g입니다. 중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죠, 여러분. 이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어퍼를 보면은 뭔가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푸마의 심볼 있죠? 이 폼스트립도 보면은 디테일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실버로 되어 있는 소재를 덧대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블랙도 원단도 있고, 이 또 어퍼의 위쪽 보세요. 발등 위쪽에도 이런 디자인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발볼이 좀 이렇게 네로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이 슈레이스가 쭉 올라오는 이 아일리 끝부분에 있죠. 여기는 또 인조 스웨이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스니커즈 같은 데 있는 디테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드솔의 높이도 36mm에 26mm. 그러니까 높이가 이렇게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거, 바닥 보세요. 이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게 거의 2mm, 3mm 정도의 굉장히 두꺼운 두께의 이 푸마 그립이 바닥 전체를 거의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량이 225g입니다. 이 제품은 딱 봤을 때는 한 200g 후반대로 보이지만 실제 제품의 중량이 225g밖에 안 되는 경량 러닝화다. 이 부분을 중량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번 주행 테스트는요,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제품이 가벼운 만큼 거리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공원에서 15km를 제가 달렸고요. 처음 시작한 1km부터 12km까지 구간은 5분 40초 페이스로 제가 아주 일정한 페이스로 달렸고요. 12km를 지난 13km부터 이제 킬로미터당 20초씩 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3km 구간은 이제 5분 20초, 그리고 14km 구간은 5분, 그리고 마지막 15km 구간은 이제 4분 40초 페이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먼저 착화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을 이제 신발 박스에서 꺼내서 신발에 발을 딱 집어넣었죠. 그리고 슈레이스를 이렇게 딱 묶었는데, 편안하다. 신었을 때 발볼의 너비, 신발의 길이, 그다음에 발등의 높이가 여유가 막 있진 않은데 그래도 적당하다. 그리고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두툼한 패딩이 발목을 아주 꽉 잘 잡아줘요. 그리고 이 힐 패딩도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목 전체를 이렇게 감싸듯이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체감이 굉장히 좋아요.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미드솔이 이중 구조에서 풀랭스 나이트로 폼으로 바뀌었다. 벨로시티 나이트로 3를 신었을 때는 이 EVA로 만든 이 프로폼이 너무 단단해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고 안정감을 높이는 걸 알겠는데 이게 최선인가? 라는 느낌이 딱 신으니까 바로 들더라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미드솔 폼을 있잖아요. 한 걸음을 딱 내딛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드러우면서 말랑한 느낌이 발바닥 전체에 전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분명히 전장을 다 나이트로 폼으로 이렇게 다 바꿨잖아요.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딜 때 너무 말랑말랑하고 탱글탱글한 그런 미드솔들은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나이트로 폼, 알리파틱 TPO라는 소재가 주는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트로 폼으로 전장을 구성하고 있는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이 미드솔 있잖아요. 소프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말랑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이 전체가 너무 편해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걷고 나면 안정감이 있어요. 안으로 무너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알리파틱 TPU라고 하는 이 미드솔 폼 있잖아요. 얘는 사실 다른 브랜드는 최상위 레이싱화에만 넣을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가볍고요. 반발력도 좋죠. 그러면서도 내구성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프트니스와 소프트의 밸런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미드솔 폼이 바로 알리파틱 TPU라는 소재인데 걸을 때도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12km까지 5분 40초 페이스로 편안하게 조깅할 때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천천히 달리잖아요. 그러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도 다 이 나이트로 폼이 다 걸러줍니다. 굉장히 소프트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면에서 발바닥으로 전달해져 오는 이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뛸 때 반발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푹푹 꺼지는 느낌? 전혀 안 돼요. 그러면서도 조깅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주행 질감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페이스가 5분 20초, 5분, 그 다음에 마지막 4분 40초로 빨라지잖아요. 5분 대 페이스에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말랑하고 그러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이 미드솔 폼에 반발력이 더해집니다. 4분 40초 페이스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경쾌하게 달려져요. 또 15km라는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정말 15km를 뛰었는데 발바닥에 피로감이 거의 누적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면 한 4시간 언더의 풀코스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4시간을 뛰고 나서도 발바닥에 피로감 같은 거, 통증 같은 것도 전혀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다 마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일리 트레이너로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 15km 이상, 20km, 30km까지 LSD 훈련도 소화할 수 있는 가벼운 러닝화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푸마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17만 9천 원입니다. 가격이 리즈너블해서 더 제품이 빛이 나는 그런 제품이 바로 벨로시티 나이트로 4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모델 4개는 모두 다 비슷한 느낌의 미드솔 폼의 속성을 갖고 있다.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반발력이 좋은, 그러면서도 가벼운 그런 러닝화만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식스의 노바 블라스트 5.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미즈노의 네오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리뷰해드렸던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4.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모델이 바로 뉴발란스의 퓨어셀 레벨 버전 5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하나하나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드솔 높이가 이 넷 중에 가장 높은 건 노바 블라스트 5입니다.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1.5mm고요. 미즈노의 네오젠은 39.5mm였어요. 그리고 오늘 리뷰해드린 벨로시티 나이트로 4와 뉴발란스의 퓨어셀 레벨 버전 5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6mm로 높이가 동일합니다. 두 번째 비교는 이제 중량에 대한 비교예요. 가장 가벼운 모델부터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모델로 순으로 정렬을 했어요. 중량이 가장 가벼운 모델은 바로 뉴발란스의 퓨어셀 레벨 버전 5예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12g. 그리고 두 번째로 가벼운 모델이 바로 미즈노의 네오젠입니다. 260 사이즈 기준으로 219g.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리뷰해드린 바로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4죠. 225g.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경량으로 알려져 있는 데일리 트레이너 아식스의 노바 블라스트 5가 234g입니다. 이렇게 네 모델을 함께 놓고 보면 아식스의 노바 블라스트 5가 234g으로 가장 무거워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 가격이 가장 낮은 것부터 가격이 가장 높은 모델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봤는데요. 아식스의 노바 블라스트 5와 미즈노의 네오젠 가격이 동일해요. 16만 9천 원. 그리고 오늘 리뷰해드렸던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4는 17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모델 중에는 가장 가격이 높은 게 바로 뉴발란스의 퓨어셀 레벨 버전 5입니다. 18만 9천 원. 가격이 16만 9천 원부터 18만 9천 원까지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미드솔의 느낌은 넷 다 되게 비슷합니다. 아주 조금씩 달라요. 아식스 노바 블라스트 5 같은 경우에는 FF 블라스트 맥스라고 이제 아식스에서 부르고요. 소재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소재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미즈노의 에너지 넥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리뷰해드렸던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미드솔 폼. 이 나이트로 폼의 느낌도 나머지 모델들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뉴발란스의 퓨어셀 레벨 버전 5는 EVA에 20% 페바가 블렌드된 미드솔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소재는 다 다른 것 같은데 신었을 때 느낌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델들의 미드솔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소프트하고요.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으면서 반발력이 좋아요. 그러면서 탱글탱글한 느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미드솔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우리 러너미님들이시라면 지금 제가 오늘 비교해드린 이 네 모델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매장 가서 한번 다 신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어보시면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해드렸던 모든 포인트들을 분석하셔가지고 올바른 그리고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푸마의 라인업 중에 에브리데이 라인업의 쿠셔닝을 담당하고 있는 벨로시티 나이트로 4라는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벨로시티 나이트로 4는 이미 지난 7월에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푸마 매장이나 푸마 온라인 공홈에서 이제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푸마 공홈이나 푸마 매장 외에도 제가 구매했던 에비시마트 그랜드 스테이지 같은 러닝 전문 편집샵에서 구매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일리 트레이너이자 롱 디스턴스 경량 러닝화라는 점,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미드솔이 딱 내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러너민들 계시다면 이 네 가지 모델 꼭 기억하시고 매장에 가셔서 한번 신어보시고 차이점도 비교 분석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합리적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